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사교육 업체에서 돈을 받고 학원생들에게 공급될 수능 관련 예시 문제를 만들어준 교사 24명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중 학원 등의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긴 뒤 수능과 모의평가 문제 등의 출제에 참여한 4명을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교육부는 사교육 결탁교사의 수능 출제를 원천 배제키로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문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 교사는 24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14일 2주간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에서 영리행위를 한 교사들의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322명이 부정한 행동을 했다며 교육부에 자신이 한 행위를 알렸습니다. 당국은 수능 시험과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중 이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밟았고 이후 실제로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24명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참여 후 학원 등에 문항을 만들어 판매하고 금품을 받은 2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학원 등의 문제 판매 사실을 숨긴 뒤 수능과 모의평가 문제 등의 출제에 참여한 4명은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수사 의뢰 대상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교육 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고소 또는 수사 의뢰된 교사의 경우 추후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 통보되면 그 내용에 따라 징계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교육부는 또 감사원과 협의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배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수능 모의평가 출제 참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기준금리 연 3.5% 고금리 시대가 이어지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비교적 신용이 좋은 이들의 대출 비중이 큰 은행권에서도 연체율 오름세가 가파르다는 점인데요. 한동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걸로 보이는 만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최근 급전이 필요했던 20대 A씨는 신용 점수가 낮아도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지자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은행이나 뭐 이렇게 대출을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가 안 돼서 그리고 또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데 그렇다고 뭐 사채나 이런 걸 쓰기에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 상환 여력이 가장 먼저 악화한 건 이러한 중저 신용자들입니다. 중저 신용대출을 늘린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달 신용대출 연체율은 1.2%로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습니다. 이자도 내지 못하는 취약차주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입니다. 더 우려되는 건 비교적 신용이 좋은 이들의 대출 비중이 큰 은행권에서도 연체율 오름세가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국내은행의 7월 연체율은 0.39%로 올해 계속 증가 추세인데다 새로운 부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신규 연체율은 1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라지만 가계 빚 규모가 막대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체율 상승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하반기 지나서 이제 내년 상반기쯤 되면 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경기 침체까지 맞물려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치약 부문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품을 보관 중이란 문자 한두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링크 한번 잘못 눌렀다가 예금을 몽땅 털리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수상한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해 자체 점검하고 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해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A씨는 최근 택배 물품을 보관 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무심결에 링크를 눌렀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화면에 뜬 안내대로 앱을 실행했는데 예금 계좌에 있던 6,200여만 원이 누군가에게 송금된 겁니다. 이처럼 무심결에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스미싱 피해 사례는 15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9%나 늘었습니다. 이런 스미싱 문자는 명절을 전후로 많이 나타나는데 선물이 도착했다거나 배송 오류가 발생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모바일 청첩장이나 건강검진 결과를 가장한 문자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모바일 청첩장을 열었다가 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이 인출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과거엔 악성 코드가 담긴 문자를 눌러도 200만 원 이하의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는 정도에서 그쳤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피해 금액이 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클릭했을 경우에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깔리고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되거나 아니면 비대면 대출이 발생해서 경찰은 수상한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해 자체 점검하고 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해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미 법원이 한수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지식재산권을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중재 중인 한수원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자세한 소식 김종혁 기자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원자력 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법을 이행할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만 있다고 맞섰는데 약 1년 만에 미국 법원이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18일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한 뒤 웨스팅하우스는 수출 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그동안 어떤 수출 전선에서 우리나라 한수원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 수출에 장벽 하나를 넘은 셈인데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법원이 소송의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수원은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하자 한수원은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받고 있는데 미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수원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혁입니다. 오늘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쿠웨이트와의 조별 예선 첫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강인이 아직 합류하지 못했지만 와일드카드 백승호와 서령우, 박진섭을 비롯해 엄원상과 조영욱 등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포진했고
해외파들까지 가세해 탄탄한 구성을 자랑하는데요. 3연패를 향한 순항을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기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건 축구대표팀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오늘 저녁 8시 30분 조별리그 첫 경기 쿠웨이트를 상대합니다. 황선홍호의 핵심인 이강인이 소속팀 일정 탓에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최종전부터 출전할 수 있는 만큼 첫 경기를 잡아야 늦게 합류하는 이강인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없지만 와일드카드 백승호와 서령우, 박진섭을 비롯해 엄원상과 조영욱 등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포진했고 홍현석, 정우영 등 해외파들까지 가세해 탄탄한 구성을 자랑합니다. 역대 전적에서 1승 1무로 앞선 가운데 황선홍호가 첫 경기 기분 좋은 승리로 아시안게임 3연패를 향한 순항을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자 대표팀이 첫 경기를 시작하는 오늘 여자 대표팀은 격전지 항저우로 출국합니다. 여자 대표팀의 간판 스타 지소연은 이번이 5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지소연은 광저우와 인천 아시안게임 4강전에서 북한에 패하고 자카르타 팔렘방에서는 일본에 무릎 꿇으며 동메달만 3개 수확했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아픔을 맛본 여자 대표팀은 최근 대만과의 비공개 평가전에서 7대0 대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충전했습니다. 월드컵의 아픔이 아직도 크게 있고요. 저희 선수들 모두. 그래서 아시안게임에서 좀 더 다시 여자 축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대진표에 따르면 한국은 조 1위 8강 진출 시 일본과 격돌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진 일부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각 조 1위로 8강에 향한다면 결승에서 한일전이 성사됩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